저 몰랐어요. 저 처음 들은 얘기고. 저희는 되게 순수해요. 되게 순수하고, 네, 같이 만나서 늘 이제 뭐 밥 먹고 팥빙수 먹으러 가고. 이 책 우리만의 사적인 아틀란티스 2023년 여름에 7살이던 딸 리사와 아빠가 함께 남부 이탈리아를 여행한 책입니다. 첫 책을 출간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사실 이 책을 처음 쓰게 된 계기가 저는 책을 쓸 마음은 없었어요. 그냥 기록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사진 찍고 글로 기록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포스팅을 했었었죠.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게 책이라는 걸로 나왔으면 좋겠다. 사실 되게 두려웠었어요. 이게 책을 쓴다는 게 나의 흔적을 남기는 거잖아요. 꼭 이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남겼던 흔적들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.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책으로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게 뭐였냐면은 이 기록을 리사한테 선물해야 되겠다. 왜냐면은 저희가 사실 아직 결혼 앨범이 없거든요. 이제 디자인하는 친구니까 사진 찍어서 자기가 뭐 앨범을 멋지게 만들 수 있다. 그래? 그러면 우리 그런 업체에 부탁하지 말고 여보가 만들어 했는데 이제 만들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이제 깨닫게 된 게 그런 거는 전문가에게 바로바로 맡기는 게 결과물도. 그래서 저희 엄마는 언제 도대체 결혼 앨범은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? 그래서 이제 다녀오고 나서 손에 잡을 수 있는 무언가로 남으면 좋겠다라고 네. 생각을 해서 책을 내게 됐고 소감은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. 박수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끝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스스로 뿌듯하고 근데 그 무엇보다 이제 리사한테 가장 먼저 리사하고 아내한테 한 권씩 선물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기분이 좋았죠. 원래 남편은 되게 계획형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MBTI에선 J인 거죠, J. 근데 정말 J답게 자기가 딱 책을 쓰기로 했고 이 책은 언제 나올 거고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인데 이 시간 동안 매일 밤 리사를 재우고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씩 책을 쓸 거라고 하더라고요.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. 되게 존경스러웠어요. 뭉클하기도 하고.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제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제가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. 서로가. 그러니까 남편도 저를 키우는 거고 저도 이제 서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 면에서 부모님의 마음 같은 게 살짝 왔었어요. 네, 이 책이 남부 이탈리아 풀리아라는 곳으로 떠나는 거잖아요, 작가님. 이 사전집으로 저희가 받았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. 왜 풀리아였나요? 왜 남부 이탈리아였나요? 영화 2편이 생각났었어요. 이제 리사하고 여행을 가야 됐다고 마음을 먹었었을 때 첫 번째 봤던 영화가 이제 떠올랐던 영화가 리플리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주드로하고 맥데이먼 그렇게 이제 남부 이탈리아로 가서 해피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 모습들이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아쿠아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. 거기서 이제 전투 씬이 그 시칠리아 섬에서 있었는데 되게 아름다운 곳에서 전투를 하는 그런 것이었고 또 리사랑 가보면 좋겠다. 포지타노처럼 뭔가 아이코닉하고 시그니처의 비주얼이 있는 건 아닌데 작고 비밀스럽고 그런 해변들이 이렇게 계속 쭉 있더라고요. 나도 모르게 여기 가야 되겠다. 여기 가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장현주님 추천사에도 처음에 단둘이 떠난다고 했을 때 걱정했었다라고 쓰셨는데 간다고 했을 때 한 번에 오케이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럼에도 정말 믿고 보낼 수 있었던 이유. 저 엄마들은 좀 불안하거든요. 원래는 이제 저하고 같이 계획을 짜는데 제가 작년에 좀 계속 좀 작품들을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못 가는 스케줄인 거예요. 좀 가까이 가라. 뭐 이렇게 멀리 가냐. 아니 로마에서 7시간을 차를 타고 또 들어간다고? 너의 체력과 너의 그 마음만으로 여행을 가서는 안 된다. 아이가 아직 만으로 6살밖에 안 된다. 저는 왜냐하면 남편의 스타일을 알아요. 여행 스타일. 저랑은 정반대거든요. 저는 사실은 막 액티비티한 걸 별로 이렇게 막 추구하지 않아요. 근데 남편은
막 움직여야 되고 정말 제가 옆에서 항상 보면 뭐 태어난 김에 뭐 세계 일주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꼭 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. 모험가고 그냥 바닷가를 가도 물고기를 그냥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너의 그 모험 스타일의 이 아이가 나는 조금 불안하다. 당연히 저는 반대를 했죠. 근데 계속 갈 수 있을 때 가고 싶다고. 그러면서 저는 이게 속으로 계속 걱정하면서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. 지켜보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아 그래 어떻게 보면 리사랑 나랑은 그 멀리까지 못 갈 수도 있겠다. 근데 아빠라면 갈 수 있겠다. 리사도 나보다는 아빠를 좀 더 닮아서 액티비티를 너무 즐거워하는 아이고 그렇다면 보내주자 하고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.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아이를 낳고서 혼자 남편도 없이 아이도 없이 2주 동안 혼자 있었던 게 처음인 거예요. 너무 행복했어요. 그러니까 뭐 영상통화를 하고 둘이 안전하기를 기도하고 계속해서 너무 예쁘다 뭐 사진들을 주고받고 했지만 제가 뭐 남편이 없다고 야 뭐 우리 만나서 뭐 클럽 가자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정말 또 이렇게 쉼이 필요한 사람이어서 그때 한창 일을 하고 있었어 가지고 촬영 끝나면 집에 와서 혼자 있고 근데 집에 와서 혼자 쉬는 게 너무너무너무 평화로웠어요. 평화롭고 둘이 너무 다행히도 잘 지내고 있는 영상통화나 사진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. 또 추천사가 장윤주님과 함께 이상수님이 있었더라고요. 어떤 분에게 이 책을 추천사를 받을까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이상수님과의 인연도 좀 궁금한데요. 그래서 처음에 아내만 하려고 하다가 아내만 했었을 때는 이게 너무 좋긴 한데 객관적이지 않은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상수님한테도 이제 부탁을 해서 추천사를 받게 됐는데 상수님의 알게 된 계기는 한 2년 반 정도 전인 것 같아요. 저희 브랜드가 미국의 버클리라는 도시가 있어요. 그 도시에 카페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. 주변 업체들 뭐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 갔는데 때마침 이제 주변인을 통해서 제주도에 그 카페를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나는 업체들, 그러니까 샌프란에서 이제 카페를 하시는 분들 만나니 본인도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같이 가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집 하나에서 같이 지내면서 시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었고 공감대들이 많더라고요. 이제 공통점으로 가장 큰 게 기센 여자들하고 살고 있다. 그렇다 보니까 제가 되게 많이 배워요. 그래서 이 상황을 또 가장 잘 알 법한 다른 그 기센 분 옆에서 계시는 분께 추천사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추천사를 부탁드렸고 또 흔쾌히 해주셨죠. 두 분이 친해진 계기가 여기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? 저 몰랐어요. 저 처음 들은 얘기고 어떻게 보면 저랑 이효리 씨가 서로 연락하는 것보다 이상순 씨랑 이제 제 남편이 연락하고 만나는 그런 횟수가 더 많고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나왔고요. 저희는 되게 순수해요. 되게 순수하고 네, 같이 만나서 늘 이제 뭐 밥 먹고 팥빙수 먹으러 가고. 작가님이 2008년 로마 여행을 떠올리시더라고요. 이번에 리사랑 같이 로마에 갔을 때. 네. 그때가 굉장히 헝그리 정신으로 약간 무모했지만 나의 그 젊었던 25살을 떠올리면서 또 감상에 굉장히 젖어 있었던 그런 그죠. 장면이 떠오르던데 두 분의 25살이 궁금해요. 그때의 25살 나는 어땠는지 작가님의 25은 어땠나요? 뭔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바로바로 생각났던 대로 살았던 것 같고 처음으로 이게 세상에 갈 데가 정말 많구나를 네. 알게 된 때인 것 같아요. 그 로마를 갔었던 게 25에 진짜 부모님한테 비행기값만 딱 받던 거예요. 비행기값만 받고 가서 나중에 이제 돈 떨어져서 한인민박 가가지고 내가 여기 사진 찍어줄 테니까 하룻밤만 재워달라 라고 해서 뭐 물론 이제 가서 얘기하진 않았고 네.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갔죠. 그렇게 여행을 했었어요. 되게 진짜 헝그리하기도 했고 근데 또 그게
그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때 제 머릿속에 늘 생각했던 게 여행은 다리 떨릴 때 가는 게 아니라 가슴 떨릴 때 가야 된다고 막그 얘기를 막 되뇌었었거든요. 그렇게 25을 보냈던 것 같아요. 계속 여행하고 근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. 네. 그때 진짜 다들 불안해하는 나이고 막 그런데 불안함이 없었다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. 그럼 장윤주님의 25은 또 궁금한데요. 어땠나요? 남편은 25살 때 별로 그 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10대 때부터 모델 활동을 준비하고 또 데뷔를 해서 그런지 사실은 모델로서 25이 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많은 후배들한테 아니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진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저도 25 때는 나도 이제 모델로서는 그 한창 예쁠 때를 지났다 다음을 준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되게 안타깝게도 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25은 정말 뭘 해도 가능한 나이잖아요. 근데 뭐 패션이라는 필드가 되게 좀 늘 항상 앞서가고 선두를 달려야 하고 이런 게 있었어서 남편이랑은 달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뭘 해도 가능한 나이야. 절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. 그냥 너는 너의 길을 가.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. 제가 보는 워너비 부부 중에 한 부분인데 어떤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결심하셨는지. 결혼을 결심한 순간. 사실 이거 얘기하려면 이게 저희 한 3박 4일 오. 정도 네. 많은 스토리가 있었어요. 저희가 연애는 되게 짧게 반년을 채 하지 않았는데 처음 만났는 거는 저희 작업실에서 안에 촬영이 있어서 그렇게 처음 만났었어요. 그 곳에 1시간 늦었었어요. 1시간 늦었는데 제가 지각하는 사람을 너무나 왜냐면 이게 스태프들 다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. 근데 딱 이제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멋있다 생각을 했었어요. 화보 촬영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눈이 딱 변하니까 일들을 일사천리로 탁탁탁 진행하더라고요. 되게.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되게 멋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DM을 보냈죠. 인스타그램. 사실 근데 답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. 그냥 윤주님 오늘 촬영 결과물 잘 나왔습니다. 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답이 오더라고요. 답이 와서 이렇게 저희 그때 사무실이 창덕궁 옆에 있었는데 제가 다음 주말에 그 사무실 뒤에 있는 산에 가게 되었다고. 윤주님이? 이게 사실 여부가 좀 궁금한데 일단 들어볼게요. 네. 그 얘기까지 주고받고 난 다음에 밤 시간이었는데 인스타그램에 라이크가 진짜 한 1초? 3초 한 번꼴로 이게 한 200개 정도가 라이크가 돌고 윤주님이? 네. 신호를 보낸 거죠. 와. 진짜 오해가 있는 게 아니 좋으면 좋아요 누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진짜 너무 좋아서 사진들이 그래서 좋아요 누른 건데 본인을 좋아하는 줄 착각한 거예요. 너무 많이 누르긴 했어요. 촬영장 얘기를 덧붙이자면 이제 뭐 제가 맞아요 좀 늦었어요. 좀 그때 새벽 라디오를 하고 있을 때여서 라디오를 끝내고 나서 아침 9시까지 나가는 게 또 오늘 촬영장이 어디야? 근데 대부분 뭐 논현동이요, 압구정동이요. 창덕 뭐 어디라고? 저기 원서동이라고. 그런 동네가 있어? 약간 이렇게 간 거예요. 남편의 사무실이었어요. 오늘 너무 내가 늦었지만 너무 날씨도 좋고 이 공간도 너무 좋다 했는데 갑자기 그 스태프분들이 저분이 대표님이시래요.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약간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오고 그래서 어머 되게 특이한 유러피안 느낌이다. 약간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약간 암스테르담에서 왠지 운하 그 옆에 살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하시다 해서 했는데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랑 계속 뭐 영어로 막 샬라샬라 얘기하길래 어머 유학 갔다 오셨나 보다 이제 약간 이런 분위기로 이제 끝났는데 이제 먼저 DM이 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 좋아요 내가 너무 많이 누른 건 맞긴 한데
DM 온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. 그렇게 새벽에 DM이 오면 어머 뭐야?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. 어머 이 사람 뭐야? 그 털 많던 그 남자 아니야? 이제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봤는데 사진 되게 잘 찍는 너무 잘 찍는데 하면서 좋아요 취향이 좀 괜찮은데 얘 뭐지? 약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. 그 이야기 전에 저의 메이크업을 20년 동안 넘게 해주셨던 원장님이 한 분 계세요.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매 눈으로 제가 이제 그때 싱글이었으니까 좀 괜찮은 청년이 있으면 인지야 너 쟤랑 사겨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하시는 캐릭터의 원장님이 계시거든요. 근데 갑자기 그 원장님이 승민이를 처음 본 날 그분이 메이크업을 했거든요. 인지야 너 쟤랑 결혼해. 왜 이래 또 미쳤나봐.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원장님은 자기가 지금 신기가 있는 줄 아세요? 로맨스 영화 같은 장면을 거쳐서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. 그러면은 진짜 그 확신이 또 드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두 분이 연애하고 나서. 그때가 10월 7일이었거든요. 처음 봤을 때가.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라이크를 그렇게 많이 눌러놓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좀 모르겠다고. 만나고 있는데 데이트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결혼 아니면 안 만날 거라고. 결혼 아니면 안 만난다. 안 만날 거라고. 이제 더 이상 이별은 내 영혼이 정말 소멸될 것 같은 그런 내가 처음이 아니었구나. 다시는 이별을 못 하겠는 그런 상태였어가지고 너도 왔다가 또 갈 거면 난 시작도 안 하겠다 이제 이러면서 처음에 이제 저한테 만남을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제가 이제 거절을 했었죠. 결혼을 한다면 이런 사람과 하면 참 행복한 것 같다. 지금 두 분 너무 행복하게 사시잖아요. 이런 사람과 나는 결혼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두 분의 경험담 하나씩 조언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근데 그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하는 말이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어느 날 제가 더 이상 이제 결혼이 아니면 연애를 못 하겠다고 했었을 때 막 제가 기록을 해봤어요. 저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제까지의 어떤 만남들을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. 그러니까 맞아 이 사람의 이런 건 참 좋았지 그 사람의 그건 진짜 안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막 통계가 나왔거든요.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 39개가 다 정말 맞는 사람이에요. 근데 저는 그건 있었어요. 남편이랑 저랑은 성향은 정말 달라요. 취향은 같아요. 그게 취향이라는 게 공간을 보는 취향, 뭐 어떤 제가 얘기했던 그 미적인 것들에 대한 취향.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지나서 생각해봤어요.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취향이 다르면 더 그게 힘들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뭐 당연히 그것 때문에 싸우죠. 성향이 다르니까. 근데 처음에는 그 다른 성향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. 어머 너는 어떻게 약속을 그렇게 잘 지켜? 뭐 이런 거부터 와 너는 그렇게 규칙적인 삶을 사는구나. 야 어떻게 그렇게 루틴을 너는 꼬박꼬박 지키니? 부터 시작해서 다른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뭐 다 조금씩은 그래도 선호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일단 승민이랑은 성향은 다르지만 취향은 같다. 뭐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라 이거는 사실 저도 초혼이라서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. 결혼의 경험이 케바케인 것 같아요. 근데 대화를 잘 하는 사람,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기본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좋아하는 게 이유가 있으면은 존경이고 좋아하는 게 이유가 없으면 사랑이다라고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뭔가 완전 끌리는데 이걸 왜 끌리는지 나열해라고 하면 사실 나열하기는 어려운 거. 그래서 그건 이제 앞으로 살면서 찾아가야 되지 않나.